16강 ETF로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을까요?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보세요. ETF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ETF를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가 있고, 바이오가 강할 때가 있고, 조선이 강할 때가 있고, 방산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더 강한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도 섹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ETF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확인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ETF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ETF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바이오 ETF들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바이오 ETF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주도 섹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ETF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래대금을 봅니다. ETF가 3% 올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거래대금이 적었던 ETF에 갑자기 큰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루 강세, 이틀 강세, 며칠 동안 거래대금 증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ETF를 함께 봅니다. 바이오 ETF 하나만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이오 ETF는 모두 약합니다. 이 경우에는 섹터 전체의 움직임인지 특정 구성 종목 때문에 한 ETF만 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바이오 ETF가 동시에 강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구성 종목들도 함께 상승한다면 이것은 훨씬 강한 신호가 됩니다. 즉, ETF 한 개보다 ETF군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ETF가 강하다고 해서 바로 ETF를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ETF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오르는지, 누가 거래대금을 만드는지, 누가 신고가에 가까운지, 누가 여러 ETF에 반복해서 들어있는지 이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바이오 ETF를 열어봤습니다. 알테오젠, 리가템바이오, ABL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러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ETF를 비교했더니 특정 종목이 계속 상위 구성 종목으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ETF에서도 나옵니다. 또 다른 ETF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왜 여러 ETF 운용 전략에서 같은 기업이 반복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시장이 그 기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도주 후보를 찾는 필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TF와 개별 종목의 상대 강도를 비교합니다. 바이오 ETF가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성 종목은 12%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12% 오른 종목에 시장의 돈이 더 강하게 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ETF는 강한데 어떤 구성 종목은 계속 약합니다. 그 종목은 현재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ETF를 기준으로 놓고 개별 종목의 힘을 비교하면 주도주 후보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차트를 봅니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하루 상승률만 보면 안 됩니다. ETF가 장기 하락 추세인지, 바닥을 만들고 있는지, 박스를 돌파했는지,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 종목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ETF는 신고가인데 구성 종목 대부분이 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위 한두 종목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 그 종목들이 ETF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중을 봐야 합니다. ETF 공부에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성 종목, 비중, 거래대금, 차트, 괴리율.
이것들이 각각 따로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주도 섹터를 찾는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지수를 봅니다. 그 다음 강한 업종 ETF를 찾습니다. 그 다음 ETF의 거래대금 증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여러 ETF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목의 거래대금과 차트까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지수, ETF, 구성 종목, 주도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아주 큽니다. 수천 개의 종목을 처음부터 하나씩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고 강한 산업을 찾고 그 산업 ETF를 보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찾습니다. 검색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도주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TF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그 섹터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때문에 하루만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는가, ETF들이 함께 움직이는가, 구성 종목들이 함께 강해지는가, 상위 종목이 신고가를 만드는가, 조정이 나와도 다시 돈이 들어오는가, 이런 흐름을 며칠과 몇 주에 걸쳐 관찰합니다. 주도주는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조정을 받고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점점 주도주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ETF는 아주 좋은 관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TF를 사기 위해서만 ETF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TF를 보면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돈의 이동이 보이고, 돈의 이동을 보면 주도주 후보가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문장 하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수에서 섹터를 찾고, ETF에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구성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는다. 이제부터 ETF 화면을 볼 때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것이 ETF를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17강 ETF 구성 종목에서 대장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 ETF에 반복 등장하는 종목을 보세요. 17강 ETF 구성 종목에서 대장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 ETF에 반복 등장하는 종목을 보세요. 앞강에서는 ETF를 이용해서 시장의 돈이 어느 섹터로 들어가는지 찾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지수를 보고, 강한 ETF를 찾고, ETF의 거래 대금을 보고, 구성 종목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도주 후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ETF 구성 종목을 이용해서 그 섹터의 대장주 후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ETF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바이오 ETF를 동시에 펼쳐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 ETF에도 어떤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ETF에도 그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ETF에서도 높은 비중입니다. 네 번째 ETF에서도 또 발견됩니다. 이렇게 여러 ETF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TF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추종하는 지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면 운용 전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ETF에서 같은 종목이 계속 상위권에 등장한다면 적어도 그 산업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ETF에 많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편입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몇 개의 ETF에 들어있는가? 이것은 첫 번째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ETF 5개를 비교합니다. A 종목은 5개 모두 들어있습니다. B 종목은 4개에 들어있습니다. C 종목은 1개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A 종목과 B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를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ETF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단순히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ETF에선 1%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ETF에서는 1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편입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ETF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상위 비중까지 차지한다면 훨씬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5개 ETF 가운데 4개에서 상위 5종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섹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 대금을 봅니다. 대장주는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돈이 거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A 종목은 5%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3천억 원입니다. B 종목도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은 100억 원입니다. 상승률은 같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찾을 때 등락률과 거래 대금을 함께 봅니다. 네 번째,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섹터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TF가 아직 박스권인데 특정 구성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며칠 뒤 ETF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성 종목들이 뒤따라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을 대장주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다른 종목이 오른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섹터의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를 봅니다. 강한 시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흔히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무서워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도주 투자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의 모든 매물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계속 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ETF도 강하고 섹터도 강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그 안에서 특정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만든다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정받을 때의 힘을 봅니다. 대장주는 상승할 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받을 때 차이가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3%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오 종목은 보합입니다. 또는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떤 종목은 7%, 8%씩 무너집니다. 둘 중 어느 종목에 강한 수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장주 후보는 시장이 약할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조정 후 누가 가장 먼저 다시 올라가는지 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섹터도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모든 종목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시작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장 먼저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장주는 상승할 때 먼저 가고 조정에서는 버티고 반등할 때 다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상승한다, 덜 떨어진다, 다시 먼저 올라간다. 대장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실제로 ETF를 이용해서 대장주 후보를 찾는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섹터 ETF를 찾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ETF를 여러 개 펼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을 비교합니다. 여러 ETF에 반복적으로 들어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 다음 각 ETF에서 비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개별 종목의 거래 대금을 봅니다. 그 다음 차트를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는지, 누가 조정에서 덜 떨어졌는지, 누가 반등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수십 개의 구성 종목 가운데 대장주 후보가 몇 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TF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바이오 종목을 하나씩 찾아봤다면 이제는 바이오 ETF를 먼저 보고 ETF의 구성 종목을 겹쳐보고 공통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TF 편입 비중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TF 편입은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성, 산업의 방향, 뉴스와 이벤트, 수급, 밸류에이션, 차트,
이런 요소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액티브 ETF의 구성과 비중은 운용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증가하는지, 어떤 종목의 비중이 감소하는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은 무엇인지, 빠지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변화도 좋은 공부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위 10종목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8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ETF에서도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갑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 종목의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즉, ETF 구성 종목은 고정된 명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주 후보는 여러 ETF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 대금이 크고 먼저 상승하고 조정에서 덜 떨어지고 반등해서 다시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ETF에서 공통 종목을 찾고 거래 대금에서 돈을 확인하고 차트에서 대장주를 확인한다. ETF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와 대장주 후보를 찾는 아주 좋은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ETF 구성 종목의 비중 변화를 이용해 돈의 이동을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8강 ETF 구성 종목 비중이 바뀌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편입 편출과 비중 변화로 수급 읽기. 18강 ETF 구성 종목 비중이 바뀌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편입 편출과 비중 변화로 수급 읽기. ETF의 구성 종목을 볼 때 많은 투자자는 현재 모습만 봅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가, 상위 종목은 무엇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깊게 보려면 변화를 봐야 합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은 비중이 늘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비중이 줄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반대로 ETF에서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ETF의 편입, 편출, 비중 증가, 비중 감소,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편입부터 보겠습니다. ETF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ETF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겠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편입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정기적인 지수 변경으로 종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졌거나 거래량 조건을 충족했거나 지수의 선정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면 조금 다릅니다. 운용사가 판단해서 새로운 종목의 비중을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이라는 결과보다 왜 들어왔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편출입니다. 어떤 종목이 ETF에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의 정기 변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ETF의 투자 전략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ETF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목의 비중이 줄거나 편출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도 약하고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상대 강도도 약해지고 ETF 비중까지 줄어든다면 주도주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ETF 비중 변화, 주가, 거래 대금, 기업의 변화, 섹터의 흐름, 이것을 함께 봅니다. 이제 비중 증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ETF에서 A 종목의 비중이 지난달에는 3%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5%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7%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운용사가 계속 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ETF가 그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A 종목의 주가가 다른 구성 종목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ETF 안에서 A 종목이 차지하는 가치가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TF 안에 A 종목과 B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10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0만 원입니다. 각각 비중은 50%입니다. 그런데 A 종목만 100%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종목은 200만 원이 됩니다. B 종목은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전체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A 종목 비중은 50%가 아니라 약 66%가 됩니다. 운용사가 A 종목을 한 주도 추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ETF 비중을 볼 때는 비중 변화와 실제 매매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용사가 그 종목을 팔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구성 종목이 훨씬 많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비중 변화는 정답이 아니라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 ETF에서 동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한 ETF에서만 A 종목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ETF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액티브 ETF에서 A 종목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ETF에도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와 거래대금을 함께 봅니다. ETF 비중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주가도 강합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ETF 비중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거래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중 숫자만 보고 주도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섹터 전체의 변화를 봅니다. 바이오 ETF 안에서 예전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플랫폼 기업, 기술 이전 기업, 새로운 치료 기술 기업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종목 문제를 넘어 ETF가 담고 있는 산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산업의 기술이 바뀌고 실적이 바뀌고 시장의 관심이 바뀌면서 돈도 이동합니다. ETF 구성 종목의 변화는 이런 흐름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상위 종목 순위 변화를 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지난달에는 10위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7위입니다. 다음 달에는 4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위 세 종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주가가 강해지고 거래대금이 커지고 다른 ETF에서도 비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하루 급등보다 훨씬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1위였는데 3위, 5위, 8위 계속 순위가 내려갑니다. 주가도 약하고 거래대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의 주도력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도주 공부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 교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전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의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먼저 신고가를 만듭니다. ETF 편입이 늘어납니다. 상위 비중으로 올라옵니다. 반대로 기존 대장주는 상승 탄력이 약해집니다. 거래대금이 감소합니다. 조정 후 회복이 느려집니다. 상대적인 비중도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대장주 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구성 종목은 단순한 종목 명단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면 돈의 이동을 관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오늘 바이오 ETF를 확인했습니다. 상위 10종목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위로 올라왔는지, 누가 아래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주가, 거래대금, 신고가 여부, 실적과 주요 이벤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단순히 ETF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부의 힘의 변화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TF 구성 종목에서 봐야 할 것은 현재의 비중만이 아닙니다. 편입, 편출, 비중 증가, 비중 감소, 상위 순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중이 늘었다고 무조건 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줄었다고 무조건 매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화 때문인지, 실제 리밸런싱 때문인지, 지수 변경 때문인지, 운용 전략 때문인지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ETF의 현재 구성은 사진이고 구성 종목의 변화는 동영상입니다. 사진 한 장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늘의 비중만 보지 말고 비중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시장의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에선 이 흐름을 실제 투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19강 ETF로 주도주 눌림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지수 ETF 대장주가 함께 조정받을 때 보는 법.